실제로 청와대의 입장은 제가 월요일날 기사 썼잖아요. 불편한 입장이었어요. 이거 보시죠. 저희가 그때 당시 보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요네 월요일날 보도했었죠.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당내 핵심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게 된 상황에서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가 싶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네, 지선 전에는 합당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월요일 시점에 합당 논의 중단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생각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 그 전주에도 이런 생각이었어요. 청와대는. 근데 제가 금요일 밤에 MBC 뉴스데스크의 이성윤의 소위 말하면 대통령 뒤통수 사건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해서 취재해서 월요일날 기사를 쓴 건데 이미 그 전주에도 청와대에서는 이 합당 논의가 중단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청와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뭐 통과를 시켜 뭐 통합을 지시하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층들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월요일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네네. 이거를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오늘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좀 머리 좀 썼어요. 이거 직접적으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쇼츠로 좀 올려놨는데. 오히려 질의해줘서 반가웠을 수도 있어요. 요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통합 논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가 싶다. 지선 전에는 불가할 것이다. 라고 취재 결과를 확인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지론이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이 사안을 빨리 좀 잘 정리해내길 바랬어. 그런데 3주를 끄는데 이게 무슨 계속 오히려 당이 막 쪼개질 상황으로 가는 거야. 원래 청와대는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걸 우려해가지고 부랴부랴 2시 30분에 제가 10시, 11시, 12시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팩트로 다 보고를 드렸죠. 2시 30분에 갑자기 정무수석이 딱 기자실에 와서 당청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또 혹시라도 또 여론에 고립될까 봐 그 대통령이 평소 지론이요 라고 실드를 쳐준 거예요. 정청래 대표를.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막 하라고 한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참칭을 해온 것이 좀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슈 관리도 못하고 결과를 내는 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지난주부터 요 합당 논의가 중단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기사를 안 썼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더 이상 이게 계속돼서는 이건 뭐 선거고 나발이고 다 깨지겠다. 대통령 국정 동력을 3주간이나 지금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좀 더 추가 취재를 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되는 게 좋겠다. 지선 전에는 불가하겠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월요일날 한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는 그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합을 지선 전에 강행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처럼 청와대가 그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목숨 걸고. 자, 그리고 합당을 물어본 질문입니다. 되찾고 국정에 좀 매진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관련해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진실게임 비슷한 양상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청와대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통합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자기 이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입장을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명확하게 청와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게 된 마당에 이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가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보도 내용을 은근히 인용해서 질문하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비서실장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직전까지 대통령이 통합을 원했고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잘못 알려진 글이라고 해서 내렸습니다만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네?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얘기하네요. 네. 우리 인용해가지고 니네 입속만 차리면 안 되잖아 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사실
이상호 선배님의 취재원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청와대 이제 깊숙한 취재원들을 몇 분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이게 이상호 선배님만 취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른 기자들도 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뉴스공장 출입 기자인 박형광 기자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김어준 씨가 박형광 기자로부터 여러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 아니 허재영 같은 외부 기자도 다 취재되는 내용을 박형광 기자가 방기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저는 보고를 받고도 거짓말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정말 김어준 씨가 나쁜 언론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상호 선배님만 외롭게 혼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깊숙이 취재하는 건 맞지만 웬만한 청와대 기자들 다 취재된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신이 네.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저도 네네.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청와대 인사들 여럿을 만났는데 음. 지난 사실 18일이잖아요. 이게 18일 19일 동안 진행됐던 사태잖아요. 네, 3주 이상 같죠. 합당 네네, 3주. 사태가. 네네. 그런데 도발 해보자는 건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곤혹스러워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하고 식사하다가 울었대잖아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아요. 지금 진짜 06시에 출근해가지고 11시까지 일하면서 통은 그 시간보다 더 일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이거 좀 받침도 못 해주고 뭐 미국에서 관세 가지고 저렇게 막 협박하고 나오는데 그거라도 진짜 해줘야 될 일들은 안 하고 국익이 걸려 있는데 도대체 아니 지금 뭐 무슨 우리가 정권 8개월 남았을 때입니까? 8개월 된 정권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대통령은 정무와 관련해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실 문제성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민생과 관세, 외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참모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주 피가 말라가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로 청와대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때 윤창중이가 그저 순방 가가지고 네, 뭐 정치 행사 해치하고 네. 뭐 MB 때, 윤석열 때, 심지어 문통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끊임없는 여기에 뭐 수백 명의 소위 말하면 힘 좀 쓰는 선수들이 모여 있잖아요. 또 여기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정권 초반에 그냥 청와대의 헤게모니 확 꺾여주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얼마나 엄격하냐면 대통령 시계 있잖아요. 손목시계. 네네.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면 부모님이 그럴까? 야, 명절 때 대통령 시계 하나 안 가져오냐?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엄격하니까. 지금 뭐 특활비라든가 업무 추진비 같은 거 있잖아요. 청와대. 그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40억인가? 를 불용 처리해서 돌려줬어요. 봤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초긴장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막 억울하고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런 얘기 기자들한테 잘못했을 때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 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나마 저 같은 경우에 제가 30년 이상을 보안을 유지하는 기자로서 엠버고를 지키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놈한테는 얘기해도 되겠다 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마 다른 기자들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당에서 제대로 협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좀 전해드릴까? 저도 하나만. 네. 경남에 대통령이 가서 네. 경남 도민들 만나면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얼핏 대통령의 구상이 나옵니다. 지금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지만 요거 어느 정도 해결되면 소위 부의 양극화가 임금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래서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자영업 해야 되는데 자영업 포하고 요런 구조에 대해서 내가 다음번 과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냐면 다 계획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다급한 거예요. 부동산 싸움 하나만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누군 아픈 손가락 어쩌고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던데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과의 싸움이기도 네. 합니다. 건설 카르텔과의 싸움이고요. 강남 3구, 강남 4구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스피커 큰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자꾸 발목을 잡냐? 지금 라는 안타까움이 대통령 있죠. 이 난리통에 대통령은 충북 전통시장 방문해가지고 지금 물가 점검하고 여기 좀 보여주세요. 그 우리 영세 상인들 만나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생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위원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그냥 나눔 있잖아요. 네. 네. 그 또 칭찬하려고 거기 가셔가지고 다 챙기고 있고 또 오늘 저녁 늦게까지 민생 일정이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보도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